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절도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7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키워드 7페이지 절도죄부터 보겠습니다. 자, 절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재물을 취거, 훔치는 범죄죠. 그래서 이제 수목이 있는데 그 권한에 기해서 식자한 수목은 자기 거고 권한 없이 식자한 수목은 남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땅이 있습니다. 이제 A가 토지 소유자고 갑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갑이 이제 권한을 가지고 심었으면은 권한이 있었다 그러면 갑소예요. 여기서 열린 감은 갑소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권한 없이 심었다 그러면 이건 갑이 그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심은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A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자니까 이거 갑이 요 감나무를 감다면은 무죄. 자기 것 땄으니까 A가 따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권한 없이 심었으면은 소유자 A란 말이에요. 그래서 A가 감을 따면 무죄인데 그 갑이 따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심은 것은 심은 사람 거. 그죠? 그리고 권한 없이 심은 것은 토지 소유자, 남의 거. 입니다. 자기 것 따면은 무죄고, 남의 것 따면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나무 같은 경우 이제 감 판례들이 있고요. 자, 특약은 됐고, 자, 취거입니다. 자, 취거는 뭐예요? 취득하여 간다, 들고 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상대방 처분이 있으면 직고가 아니라 편취가 된다. 그래서 사기랑 절도랑 구별하잖아요. 그 피해자가 가지라고 주는 걸 받아서 가지면 사기. 피해자가 가지라고 준 게 아닌데 자기가 훔쳐가면 절도 이렇게입니다. 자, 일단 처분이 있다 없다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갑이 A한테 기만이나 찬양을 썼는데 얘가 가지라고 주는 걸 받아 가지면 사기. 가지라고 준 게 아닌데 들고 튀면 절도.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래 패들 보면은 그 주점 점원의 초청으로 들어가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그러면 점원이 초청했고 허락을 했잖아요. 점원이 허락했더라도 소유자는 그 주점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점유랑 소유를 침해해서 절도가 된다 봅니다. 그리고 책, 기금속, 축의금 이런 거는 구경하라고 잠깐 맡겼거나 축의금 전달하고 맡긴 거지 가지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가지라고 준 게 아닌데 들고 왔으니까 사기가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시운전 사건이 있는데 이건 자전거를 시운전하라고 일단 가지라고 줬다 봤어요. 그래서 시운전하라고 준 자전거를 들고 튀면 이건 가지라고 준 걸 받아갔다. 그래서 절도가 아니라 사기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비판이 좀 있죠. 아니 시운전하라고 맡긴 거지 가지라고 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절도가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하지만 판례는 일단 시운전하라고 일단 건네준 이상 이건 가지라고 일단 준 것이 맞다. 판례 사기죄로 봤습니다. 자, 기타 범죄. 자, 야주절이죠. 야간 주거침입 절도. 야간에 주거침입하고 절도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침입했을 때는 야주절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자동차 불법 사용죄입니다. 자, 자선공원에서 정차된 자동차를 함부로 무단 사용한 범죄예요. 그래서 그 남의 거를 무단 사용하면 상호절도로 무죄가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한해서는 처벌합니다. 비영득죄죠. 비자손 할 때. 그 자선공원이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키워드 7페이지 보세요. 자, 세 번째 문단 강도하고 네 번째 문단 중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강도. 자, 폭행협박 보면은 그 우연히 판례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첫 번째 판례는 반항 억압의 목적 없이. 그래서 이거는 그 강도의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탈취한 거는 절도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 우연히 사건은 폭행 협박으로 탈취했다. 폭행 협박 강제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도죄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그 억압 목적이 없으면 절도, 그 반항 폭행 협박이 있으면 강도. 그거로 구별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나머지는 보시고, 자, 폭행, 그 빨간색 판례 보세요 아래. 자, 폭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장소 금원을 교부했다. 그럼 강도가 실패으로 봅니다. 폭행으로 해서 강압돼 가지고 돈을 줘야 그게 강도가 되는 건데 일단 폭행은 실패했죠. 폭행하고 돈을 빼내 실패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강도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죠. 미수가 됩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주점 도민 윤락 도중에 폭행을 하고 나가다가 현금을 치고 했다. 이건 강도죄가 아니고 폭행절도 경합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을 하고 치거 절도를 했다. 그럴 때 요 폭행할 때부터 절도죄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어서 이제 강도죄 연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폭행할 때 절도 고의가 없었어요. 그냥 폭행죄예요. 단순 폭행죄.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절도죄 고의가 생겨서 절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끊어가지고 폭행죄, 절도죄 경합범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폭행하고 절도하면 강도가 되는 판례들이 대부분인데 두 개를 나눠서 폭행죄, 절도죄 이렇게 나눠서 본 판례는 우리나라 이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주점도미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최후 멘탈 살인입니다. 자, 술값 지급을 이제 면하고 있는데, 자, 술값을 내야 되는 거는 채무죠. 채무고, 요걸 면하려고 했다는 것은 채무 면제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채무를 면제받는 거는 비탕감이니까 소극적 이익이죠. 소극적 이익. 그래서 요 이익을 받으려고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으니까 강도 살인죄 이렇게 됩니다. 자, 강도는 재물하고 이익하고 둘 다 기차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익으로서 이익강도죄로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강도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속한 채권이 확실하고 확보할 방법이 있었을 때에는 사람을 죽여봤자 어차피 채무가 면제받을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익을 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살인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풀면 되겠죠. 자, 다음 중강도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강도죄는 이제 333조 단순 강도, 이게 폭행 협박으로 절도하는 범죄. 그 다음에 특수강도가 있죠. 334조 특수강도. 그 다음에 중강도가 이렇게 있는데, 중강도는 강도죄가 반전된 경우죠. 그래서 일단 절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폭행을 나중에 하는 범죄가 중강도죄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절도가 폭행하면은 중강도가 됐단 말이에요. 강도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중강도가 됐어요. 된 다음에 이제 상해를 가하게 되면 뭐가 돼요? 강도 상해. 이어서 이제 강도 살인죄 범하게 되면 강도 살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이제 처음에 절도범이어야만 중강도가 되기 때문에 신분범이죠. 신분범. 그래서 절도에 실행착수가 있어 줄 때만 절도 신분을 갖게 되고 절도 신분이 있어야 중강도, 강도 상해 살인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주간이라면 물색할 때 착수가 있는 건데 야간이라면 주거 침입 착수가 있을 때 절도 착수도 함께 인정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강도 살인죄나 상해죄 네 번째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 전에 중강도나 강도죄가 먼저 성립이 돼줘야 되고 중강도가 되려면 그 전에 절도죄가 인정이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절도죄 착수가 인정되려면 야간 같은 경우라면 주거침입 착수가 인정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흐름이라고 그랬죠. 흐름. 그래서 야간에 주거침입 착수가 있어야 야주절이 되고 야후절이 돼야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돼야 강도 살인 상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1이 없다거나 2가 없다거나 3이 없으면 4는 나올 수 없어요. 연결 쭉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물 절도 계속 중. 자, 술값 면탈은 제한상 소극적 이익이죠. 따라서 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중강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술값 채무 면탈은 제한상 이익이기 때문에 단순 강도죄로서 강도 상해까지 연결은 돼요. 강도 상해. 근데 이익은 절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절도가 될 수 없으니까 중강도도 될 수가 없고 요렇게는 이제 강도 상해 연결이 안 돼요. 중강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단순 강도로 인한 상해죄는 가능하다. 중강도로 인한 상해죄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익절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절도가 계속되는 중에 폭행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일단 절도 현장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다면 200m 벗어난 지점이라 하더라도 절도가 계속되는 중이다. 폭행하면 중강도가 됩니다. 근데 절도를 마쳤죠. 다 마쳐 끝났단 말이에요. 끝난 다음에 200m 떨어진 곳에서 때렸으면은 이건 절도가 끝난 다음에 때렸기 때문에 절도 중에 때린 게 아니잖아요. 중강도 연결이 안 돼요. 중강도 연결이 안 되면 강도 상해 살인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안에 펴보시고 두 번째.
자, 중강도는 목적이 세 가지죠. 배탈나고 체하는 죄입니다. 탈체죄. 그 셋 중에 하나의 목적이 있어줘야 돼요. 자, 따라서 탈체죄 말고 보복의 목적인 때는 중강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절도가 체포 면탈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그럼 단순강도죄만 되겠죠. 자, 절도가 체포 멘탈 목적 폭행을 하였다. 중강도. 폭행을 수단으로 재산을 강취하였다. 단순강도. 두 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중강도죄가 보충범죄이기 때문에 단순강도죄만 선입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준범죄가 세 개 있잖아요. 준, 강간, 준, 강도, 준, 사기. 다 보충범죄죠. 보충범죄이기 때문에 강간이 안 될 때 중강간, 강도가 안 될 때 중강도, 사기가 안 될 때 준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수범죄, 기본범죄가 선입했으면 보충범죄 선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단순강도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고단 판례들 쭉 보면 이제 30m 끌고 상해를 가했다. 강도 상해죄. 승용차를 5m를 끌고 상처 입혔다. 강도 치상죄. 자, 그다음 빨간색 판례들은 다 뭐예요? 요 7단계 이제 억압 불가능 정도 폭행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정도 폭행이 아니라서 중강도는 안 된다 이런 판례들이죠. 그러니까 중강도를 물으면 제가 안 된다 풀어야 되는데 절도죄는 선입한다 풀어야 됩니다. 그거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손가락 골절상 손가락이 삐었다든가 뭐 손을 뿌리쳤다, 철사에 찔렸다, 소뚜껑으로 막았다, 이마에 맞고 잠이 깨어서 알아봤다 이런 건 전부 다 중강도나 강도치상을 물으면 아니다 풀어야 되고 절도죄가 되느냐 물으면 절도는 된다 풀어야 돼요. 묻는 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효과. 자, 기수민수는 절도로 구별하죠. 그래서 원래 그 절도랑 폭행 경합범일 때 두 개 결합됐을 때 판례는 항상 기수미수 재수는 뒤에 범죄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기수미수 판단에서 앞에 범죄 기준으로 본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앞에 범죄 절도 기수미수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예입니다. 자, 다음. 처벌할 때 단순 강도로 처벌될 수도 있고 특수강도 처벌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폭행할 때 흉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흉기는 사람을 때리면서 위험한 거기 때문에 폭행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폭행 당시에 흉기가 없었다면은 단순 강도로 처벌되죠. 단순 강도의 중강도. 폭행할 때 흉기가 있었으면은 특수강도로 처벌됩니다. 특수강도의 중강도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를 풀 때 그 성립을 물으면 무조건 둘 다 중강도죄예요. 근데 처벌을 물으면 흉기 여부에 따라서 단순 강도로 처벌된다, 특수 강도로 처벌된다. 그러니까 성립과 처벌이 달라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공동전범입니다. 자, 이제 갑이랑 을이 절도죄 공범이 된 다음에 얘가 이제 중강도가 되었고 강도 상의를 했고 강도 살인죄 고의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도죄 공범이니까 절도가 됐고 얘가 중강도 폭행 들어가면 얘도 중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외가 되는 판례가 두 개가 있죠. 절도는 같이 한 게 맞는데 중강도가 되기 전에 먼저 체포됐거나 도망간 사건이 있어요. 그 담배 창고 사건하고 몽둥이 사건 두 개 꼭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상해를 가했습니다. 중강도가 되고 나서 얘가 고의로 상해를 가하고 살인을 가했을 때 갑의 살인 상해를 예견했다면 고의범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예견한 건 아니지만 예견할 수 있었다면은 과실치상 치사죄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판례가 이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해죄는 폭행 인식만으로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요 중강도 안에 폭행이라는 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강도 안에 폭행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상해 고의가 없었더라도 고의 상해죄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얘가 상해면 얘도 상해가 되는 겁니다. 치상은 틀린 거예요. 자, 근데 폭행의 인식만으로 살인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견할 수 없었다 보기 때문에 이건 얘가 살인죄가 되면은 예상할 수 있었다 치사죄가 됩니다. 이렇게 꼭 주의해서 봐야 되죠. 자, 따라서 이제 그 중강도가 되면 공범도 중강도가 되는 게 원칙인데 담배 창고 사건은 그 중강도 폭행이 있기 전에 먼저 도망가서 끝나버렸어요. 얘는 절도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몽둥이로 중강도가 되기 전에 공범이 체포돼서 범이 끝나버렸죠. 얘도 중강도는 안 되고 특수절도죄까지만 선입합니다. 두 예외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2번.
자, 갑이 강도 상해를 하였다. 물도 예견했다고 봐서 강도 상해. 쓰세요보다가 치상 X. 치상이라면 틀린 거죠. 자, 4번. 세 번째. 자, 강도범 중에 갑이 고의로 살인을 하였다. 그럼 을이 그것까지 예견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예견할 수 있었다 보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아니라 강도 치사죄가 됩니다. 상해는 상해, 살인은 치사가 돼요. 주의하시고. 자, 기타 문제들 쭉 나옵니다. 기타 야주강을 통해서 이제 강도상해죄가 됐어요. 그럼 주거침입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야간에 주거침입하고 강도를 했어요. 야주강이죠. 단순 강도를 했어요. 중강도를 했어요. 그럼 이 세 개는 전부 다 다른 범죄들이에요. 333조, 333조, 334조, 335조 조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 죄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야주강이 상해를 가하고 단순 강도가 상해를 가하고 중강도가 상해를 가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337조 조문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야주강도상해, 단순강도상해, 중강도상해는 전부 다 같은 죄예요. 다 섞어 써도 되고 그리고 이게 뭐가 됩니까? 강도상해 일죄 된단 말이에요. 조문이 같으니까 같은 죄입니다. 그럼 강도상해에서 그 강도가 야주강을 위한 강도상해라면은 요 안에 주거침입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37조의 강도상해가 됐는데 그 강도가 야주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주강 속에 주거침입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거침입 별도 성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 보면 감남에게 강도하고 을녀에게 강간하였다. 강도 강간 일죄가 됩니다. 피해자는 달라도 상관없죠. 강, 도, 강, 간. 갑이 강도 강간을 하였다. 근데 강도의 폭행은 A한테 하고 절도는 B한테 하고 강간 폭행은 C한테 하고 간음은 D한테 했어요. 다 다르죠. 그래도 그 같은 현장에 벌어진 범죄라면은 일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피해자 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강도 강한죄 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죄수는 어떻게 봅니까? 죄수. 자, 죄수를 판단할 때는 이제 앞에 범죄, 뒤에 범죄, 결합범이니까 항상 뒤에 거 기준이죠. 예를 들어 강도죄가 하나예요. 강간죄가 두 개입니다. 그럼 강도 강간죄는 두 개. 강도죄가 두 개인데 강간죄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뒷범죄 기준이니까 강도 강간죄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죄수 기수미수 죄수 판단은 원칙적으로 뒤에 범죄 기준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 판례. 자, 이 사람이 이제 TV라고 주면서 희롱할 목적이었죠. 그럼 가지겠다는 용도개수가 없으니까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도 세모, 강간죄만 성립한다. 그럽니다. 팁 사건. 그다음 도망가지 못하게 빼앗은 것도 가지려고 뺏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도는 세모가 되고 강간죄만 성립하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이제 거기 강도의 배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총론에서 배우는 그 살인 예배랑 같이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살인을 준비한다. 강도를 준비한다. 근데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살인죄는 대상을 정해야만 예배가 되잖아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살인 예배는 안 됩니다. 근데 강도 예배는 이제 돈만 뺐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을 정하지 않아도 예배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세모야, 세모. 목적을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 강취할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강도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강도의 목적이었을 때에는 중강도는 뭐예요? 일단 절도부터 하고 나서 중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거는 절도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강도 목적일 때에는 강도 예배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취할 목적인 때는 강도 예배가 되는데 체포 면탈의 중강도 목적일 때는 나중에 목적이고 지금 현재는 절도의 목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도 예비일 뿐인 거예요. 강도 예배는 안 나옵니다. 자, 한탕 사건 요거는 이제 음모가 되기엔 그 계획이 부족하다 봐서 무죄가 된 사건이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